상쾌한 아침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계절의 시기가 한 달 이상 앞서 갈 것 같네요. 어느 지역의 낮 기온이 무려 19도까지 오르면서요. 이 4월 중순에 해당되는 봄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낮은 정말 가벼운 옷차림으로 활동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량이 충분치는 않아서요. 대기의 건조함도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날씨 참고하시고요. 3월 8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지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앞으로 4년간 강원도 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을 이끌어갈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18개 시군의 160개 투표소에서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장 103명을 뽑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 103명을 뽑는 이번 강원조합장 선거엔 268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 2.6대 1을 기록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최근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바이오 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중심이 강원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주와 춘천권은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고 이 평창과 정선 등 남부권은 테스트 베드로 육성하는 등 3단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 지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 석 달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몇 년째 전국 최고치를 찍고 있는 도내 물가 상승률은 수도와 가스 등 가운데 낙후된 사회 인프라와 자영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강원통계지청이 발표한 2월 강원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내 동월 대비 5.3%가 상승해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에 산업 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이 화두가 되었죠. 이런 가운데 작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좀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길노무법인의 정일영 노무사 연결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예, 안녕하세요. 한길노무법인 정일영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중대재해처벌법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화두입니다만은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좀 핵심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 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 즉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산업재해 중에서도 특히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면서요. 네. 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되지만 2024년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2025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전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강원도 내에서는요, 이 사망사고를 비롯해서 중대재해 얼마나 발생하고 있고요. 주요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전국적으로 본다면 2021년 현황으로서 사고 사망자가 828명이나 됩니다. 거기에서 네. 건설업은 417명 중 뭐 한 50%가 넘고요. 제조업이 22.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건설업에서는 주로 이제 추락 사고가 많고요. 그리고 건설 기계 장비에서 또한 사망자가 가장 많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21년 기준 46명, 22년도 역시 46명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네. 그 인구 대비로 본다면 강원도 지역에 재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사망 사고 발생 시 기존엔 현장 책임자, 안전 책임자만 책임을 졌었는데 이제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을 받는다. 이것이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범위와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네. 이 책임자는 기존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다만 이제 현장 소장, 공장장 등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행자로 처벌했었는데 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과 같이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는 그 책임을 묻겠다 해서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자까지도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공무원도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등 폭넓게 처벌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업계에서는 부담을 갖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 처벌 수위가 이 사망 시에는 대부분의 그 이런 처벌 조항이 뭐 몇 년 이하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네.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부상 질병은 7년 이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양측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노동계에서는요. 그 경영계에선 이 사업주 측에서는 이 사후 처벌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란가 또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네. 그 일반 재해 또는 산업 재해는 어느 한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자신은 재해로부터 무관하다는 방심이 안전사고를 유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네. 행정기관, 관리자, 현장 종사자 각각이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고 책임을 미루지 말며 서로의 시너지를 익힌다면 당연 재해는 예방되고 최소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지만 또 노동계를 중심으로는 그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해야 또 산재를 줄일 수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그 중대재해처벌법 더 강화해야 된다, 좀 약화해야 된다. 좀 개선에 대한 그 방향이 다르게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서 오늘 또 마무리 지을까요? 그 나름대로는 정부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자율적으로 그 사업장에 맡기고 대신에 책임에 대해서는 중하게 묻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노동계에서는 단지 이것을 관리자, 사업주의 책임으로만 탓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관에서의 관리 감독 그리고 관리자의 전체적인 관리에 그 비중을 두는 부분 그리고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서로의 역할을 서로 인식을 하고 서로 시너지를 일으킨다면 충분히 이러한 그 안전 사고는 예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건설 현장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원래금이라고 합니까? 이것의 그 납부를 이제 금지를 시키면서 또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그렇다면 안전 원칙을 준수하겠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좀 여러 가지 많은 또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맞물려서 어떻게 진행될지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길노무법인의 정일영 노무사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한지 테마파크에서요. 강원도의 정서를 표현하는 기획 전시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오는 4월 9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이춘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정말 전시나 문화행사 즐기기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원주한지 테마파크에서 올해 첫 번째로 기획 전시가 진행 중이라고요? 네, 종이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만든 현대 미술 작품이 전시 중인데요. 올해 진행될 5번의 기획 전시 중 첫 번째인 이번 전시는 오는 4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춘천 지역 작가인 조병국 작가의 초대전 스밈 그리고 심상전인데요. 작가는 한지가 이제 기록을 위한 종이로 활용되던 전통적인 쓰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현대 미술의 재료로서 다채롭게 활용된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스밈이라는 전시 제목처럼 한지에 스며든 강원도의 모습을 그림의 은은함과 여유로움, 또 조화와 통일성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전시인데요. 이 자연을 아름다운 색으로 담아낸 그림으로 눈을 쉬게 하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오프닝 행사에서는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직접 조병국 작가가 관람객과 귀빈들에게 작품 해설과 스토리를 나눴는데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또 전시 연계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의 반응도 좋았다고 하는데요. 원주 한지 테마파크 김혜연 담당자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 전시도 지난 2월 17일 어린이 방학 특강 체험과 연계하여 10명의 어린이 대상으로 전시 해설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2월 15일 전시 오프닝 행사에는 많은 귀빈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시작한 조병국 작가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30여 년의 작가 생활을 함께 나누는 일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한지를 주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 색한지 를 찍고 두드리는 콜라주 응용 기법을 활용한 것인데요. 전시를 직접 찾아주셔서 이 기법들을 눈에 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깊은 한지숲에 들어온 듯한 휴식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 전시 현장 분위기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전시 공간에 들어서면 숲속, 자연 속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강원도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또 시시각각 계절별로 변하는 모습을 빛의 변화에 따라 세심하게 표현해낸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지로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는 현실감 있고 아름다운 한지 작품 85점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또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2층 전시실은 작품과 어울리는 컨셉으로 한지 장식을 꾸며놔서 더 전시의 퀄리티를 높입니다. 한지 풍경화와 반추상화 이 모든 작품들은 강원도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인데요. 강원도의 자작나무 숲이 대표 그림입니다. 이 자작나무 숲은 존재 자체로 휴식과 자유를 줘서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또 주변 바람과 물과 어우러진 한지 자작나무 숲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린 겨울을 지나서 여름의 푸른 모습을 담기까지를 여러 작품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작나무의 희노애락과 또 우리 삶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동백꽃과 유채꽃, 또 산속 강원도 집들을 표현한 그림을 한지를 찢어붙인 콜라주 기법으로 표현해냈는데요. 관람객들은 그림을 이렇게 정확히 한지로 표현해낸 게 신기하다는 반응입니다. 전시장을 찾은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를 제일 잘 표현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됐던 자작나무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전시 설명에서도 한번 읽었었는데 그 강원도의 유명한 자작나무 숲에 정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서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전시실에서 작가님이 작품을 이렇게 하나하나 되게 힘들게 그리고 또 정성스럽게 만드셨다는 게 자세히 보면 더 느껴져서 감동을 받았고 전시 구성도 되게 작품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모든 강원도민분들이 한 번씩 꼭 와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한지가 그림으로 탄생하는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전시가 4월 9일까지 이어지고 나면 상반기에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오는 4월 14일부터는 대한민국 한지대전 한지작가 공모가 시작되는데요. 총 상금 5천만 원이 걸려있는 공모전으로 이 한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수상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5월에는 한지 문화축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한지대전 수상작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한지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봄을 맞아서 한지 테마파크에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조병국 작가의 초대전을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 한지 테마파크에서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예술 세계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요.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원지 여성민우회 김현숙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현숙입니다. 예. 자,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3월 8일. 네. 이 날이 여성의 날이 뭐 특별한 이유, 유래는 어떤 겁니까? 네. 1908년 3월 8일 날 뉴욕의 1만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의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게 되면서 여성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데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로부터 미국 전역에서 세계 모든 나라의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3월 시위를 매년 기념하기로 하게 되었죠. 유엔에서도 1977년 3월 8일부터 여성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양성평등 기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국회를 통과했고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공식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그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준비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오늘 열리는 겁니까? 예. 오늘 저희가 거의 총 6개 단체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네. 민우회를 비롯해서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그리고 강원교육인권연구회 울림, 원주시 일시 청소년 쉼터 구정형, 강원금연지원센터, 킴비스토어 등 총 6개 단체가 원주에서 원주 문화의 거리를 출발해서 네. 중앙시장, 학성동 힘해촌 일대, 역전시장 등을 함께 걸으면서 시민들에게 빵과 장미를 나눠드리는 축제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힘해촌까지 문화의 거리에서요. 네네. 빵과 장미를 나눠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죠. 예. 식량을 의미하는 빵은 인간으로서 살아갈 기본적인 권리, 즉 생존권을 의미하고 장미는 생존권을 넘어서 사람답게 사는 것, 즉 참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존권과 좀 삶의 질, 네, 참정권.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또 여성들에게는 투표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여가 안 되었었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저희 투표권이 없어서 여성의 권리를 목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기회가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908년, 이 100년도 훨씬 전이군요. 그때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 또 사회에 또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달라고 이제 요구했던 것이 그 시작 아니겠습니까? 네. 그 기본적인 조건은 갖춰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들이 이 현재 시대에 어떤 점들이 좀 더 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야 된다는지 보십니까?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 어쨌든 경력 단절 여성들의 문제라든가 지금 경력 단절이 아니라 요즘에 이제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성의 일이 가치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고 정책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그치거나 그리고 경력 보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취업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엇인가를 그냥 교육시키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문제점들 같은 경우는 출산과 동시에 주어지는 육아와 자녀가 성장할까지 과정 또 고령의 부모님이 병환 중이시거나 할 때 돌봄의 영역 또한 어쨌든 여성들에게 상당 부분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성별 이동 격차
같은 경우도 저희 나라가 아직까지는 OECD 가입국 중에 1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갈 길이 좀 멀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출산율 지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뭐 사실 요즘 젊은 세대 아예 뭐 결혼도 하지 않고 뭐 출산도 이제 포기하는 딩크족도 이제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출산율이 뭐 전 세계에서 유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락 속도가 정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경력 단절 이런 부분들도 이 출산의 어려움도 굉장히 큰 요인을 또 차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국가의 또 미래를 생각하면은 출산율 이 상태는 또 안 되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희가 저희 같은 이제 여성 운동하는 쪽에서는 출산율이라고 안 하고 출생률이라고 하는데요. 출생률, 예. 예.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전방위적인 시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기업 안에서 기혼 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또 그런 좋은 기업들에게는 혜택을 지자체가 또 주고 육아와 돌봄의 영역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네트워킹이 되면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화두가 되었습니다. 사실 100년 전에는 이 생존과 또 사회 참여 이것에 대한 것이 이 주된 화두였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여성들이 어떤 단순한 아이를 낳는 것에서 멈춰서 이와 함께 더불어서 사회에 어떻게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참 이게 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분야에서 함께 또 고민하고 또 네트워크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0계단 한마음 걷기 행사 또 이제 힘의촌을 또 중심으로 또 있었습니다만은 이 힘의촌 폐쇄와 또 성매매 근절 이게 정말 오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거기를 이제 방문합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아직도?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원주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지원금을 받고 근절 성매매 근절을 위해서 힘의촌 걷기 운동을 저희가 거의 8회기 한 달에 한 번씩 8회기에 걸쳐서 저희 회원분들 또는 시민분들 대상으로 함께 걷기를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조차도 지금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시민들에게 인식 개선의 의미에서라도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런 지원이 없더라도 요 계획은 꾸준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아직 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계획되는 대로 실행에 옮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성의 날을 맞아서 이런 또 행사들도 또 준비하고 있고 또 많은 고민들도 함께하고 있고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회 시스템적인 정말 그 모든 분야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또 화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향후쯤 여성계에서는 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제 성평등을 가장 앞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계 여성의 날의 주제로 Embrace Equality라고 평등과 공정의 차이를 인식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숙한 모습을 이야기하자. 그래서 우리 사회에 다양한 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여성이라고 말할 때 뭐 장애 여성, 노년 여성, 홈리스 여성, 이주 여성이라는 그 여성은 좀 저희가 여성이라는 단어에 탈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성평등은 모두에게 필요한 가치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배제되지 않는 성평등을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올해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주여성민우회 김현숙 대표였습니다. 네, 이 계절은 이 봄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사회, 우리의 또 경제 여러 분야에서 아직도 참 겨울이 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봄날이 오길 바라면서요. 오늘 방탄소년단 BTS의 노래죠. 봄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